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어느덧 11월도 다 저물어 갑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의 일정 중에 좀 중요하게 봤었던 포인트가 연준의 베이지복 발표였습니다. FOMC 회의 이전에 연준의 긴축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연준이 원하는 침체 없는 경기 하락,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종료라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찾아가게 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 국내 증시도 전력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지수와 또 간밤에 뉴욕 증시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다우존스는 0.04% 강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약보합권 마무리했지만 전체적으로 보합권 안에서의 혼조세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뚜렷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0.58%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들 세워 가보셔야 되겠죠.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새로운 멘토님과 함께 인사 나눠봐야 되겠죠. 매주 목요일에 출연을 해주시고 또 반도체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HPSP가 드디어 횡보를 하다가 뚫고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데 자, 어쨌든 자축. 네, 아니 네. 이건 자축이 아니라 정말 사실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네.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던 대로 횡보한 이후에 고점 돌파 나오면서 맞아요. 정말 강하게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 증시는 정말 뭐 지금 이번 주에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네네. 왜냐면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방향성이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있을 그 PC 가격 지수 그리고 지금 연준 위원들에 집중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말들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위원들은 금리 인상 뭐 인하 뭐 곧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랠리 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그게 뭐 딱 떨어질 것처럼 또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사실 어. 지금 시장 분위기 봤을 때 국내 증시만 딱 보면요. 가는 녀석들만 맞아요, 가잖아요. 맞아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어. 경우는 얼마나 지금 진짜 뭐 오늘도 또 가고 예, 있고요. 조정이 네. 없습니다. 네. 투자 경고부터도 가요. 네. 그냥.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코스닥이 정말 이거는 뭐 이제 이쯤 되니까 이게 뭐 한 나라의 지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코인 아닌가 네. 이 정도까지도 지금 왔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대응하시기에 힘든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방송 보시고 도움 될 만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또 경계감이 하루 번갈아 하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제 연준에 있었던 베이지복 발표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는 했거든요. 앞으로 과연 우리가 이 상승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종목들이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준에서는 계속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 자체는 뭔가 뚜렷한 상승은 아니에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또 테마별로도 굉장히 산발적인 모습인데 과연 진짜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지 이제 11월도 마무리됐고 12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12월 네. 증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12월 증시는 제가 봤을 때 일단 2,500선 부근을 거의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네. 돌파가 나오면서 지키려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연말에 코스피가 다시 2,600선 돌파할 것이냐,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산타랠리,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산타랠리가 막 그렇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 오늘 지금 한국은행 금리 동결 네네.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가 미국만큼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올라와 주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적 모멘텀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이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주가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로봇주라던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내년에 특히 내년에 이제 CES 2024가 1월에 열리는데 네. 그때 또 새로운 로봇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특정 섹터들이 그렇게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너무 과도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는 녀석들만 그냥 계속 가버리니까 이게 좀 약간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실 만한, 그렇다고 이 가는 종목들 따라 탑승하면은 네. 나중에 또 선생님 날 가능성도 결말이 안 좋을 있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타점을 잡으실 때는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이게 주가가 더 안 빠지고 지켜주냐 안 주냐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네. 이렇게 두산로보틱스처럼 지금 만약에 장대항봉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점에서 잘못 매수했다가 조정 한번 세게 그렇죠. 나오면 지금 자리에선 좀 무섭죠. 이게 좀 무섭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의 상승을 연말까지 기대해본다? 여기에 약간의 의문점이 좀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약간 좀 더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한국은행의 또 한 번의 기준금리 동결, 지금 7번째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증시에 녹아들 때 사실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국내에서도 동결이 된다면 이 금리 격차도 좀 좁혀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물음표인가요? 일단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를 지금 5.5%대까지 올렸던 이유는 네. 미국 경제가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연준에서 한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드렸어요. 왜냐하면 CPI부터 시작해서 지금 물가 지수가 계속 내려왔잖아요. 근데 물가가 내려오면서 경제 성장률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에서 바라던 그림이에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리를 여기서 더 안 올렸을 때 물가가 낮아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수요가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연준이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금리를 계속 못 올렸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올려서 수요를 낮춰버리면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더 치명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올해에 대한 부분들 실망스러운 부분들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정황상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안 좋아지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자 우리가 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지금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네네.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고 투심 자체도 안 좋고 어. 뭐 소비 자체도 지금 안 좋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그렇죠. 같고 만약에 이제 내년이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년이 됐는데 갑자기 뭐 한 번에 이렇게 막 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이렇게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우리나라 금리는 동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어떤 수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왔을 때 네네. 그때 통화 정책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경제 성장이 진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따로 금리 인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랑 격차를 맞춰버리는. 그럼 그때 더 좋아지겠군요. 그렇죠. 증시는. 그러면서 증시가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네네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된다. 지금 코스피가 PBR이 1배가 안 돼요. 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어젠가 그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평가다. 그리고 뭐 방산주에 투자해라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미국보다 덜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골드만삭스랑 좋게 보는 이유는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못 올라갔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왜? 반도체 업황 개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 경제 상황들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에 막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러면 내년에 진짜로 앞으로 실적과 그런 사업성이 뛰어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받쳐줘야지 그다음에 증시가 좀 더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동결이 한국은행에서의 만큼은 또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그다지 호재로 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내년에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수요나 또 여러 제품들의 수출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좋은 종목들을 전망이 밝은 종목들을 담아놓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구체적으로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투자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을 봤는데 또 개별 종목별로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반도체의 상승들도 나타나긴 했지만 유난히 2차 전지는 또 상승을 할 때 뚜렷하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이제 조정을 다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올라온 게 네.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사이버트럭. 대한 기대감이 네.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에코프로 그룹들 4개 시총 합친 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높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보다 지금 이게 뛰어나냐에 대한 이 논란이 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너무 고평가 아니냐라는 거죠. 고평가네. 예,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에코프로가 뭐 쪼개기 상장해가지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시총보다 그러니까요. 이 4개 합친 게 더 큰 게 저도 맞나 지금 좀 싶을 놀랐어요.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돈을 벌어들이는 거 액수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산을 해봤을 때 워낙 이게 고평가예요. 퍼가 너무 높아요 지금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이. 그러면 그런 거 갔을 때 고평가고 주가가 지금 현재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보면은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사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오히려 같이 탑승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국인 따라가기 있었잖아요. 네. 우리 이제 그냥 개인이고 싶다. 개인으로 잘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네. 에코프로 머티 보면요. 네. 지금 지금 11월 17일 상장하고 나서 개인들이 엄청 샀어요. 여기 수급 보이시죠?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외국인 기관 팔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세게 빠지면 이제 그러니까 근데 맨날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언제 빠지고 언제 오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요. 그 타이밍은 사실 잡는다는 거 자체가 미리 예측한다는 건 어렵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지금 뭐 이래서 며칠 보고 나니까 한 2주 정도 봤을 때 네. 그럼 개인 투자자 사는 게 따라가는 게 맞냐?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는 사실 신규 상장주라는 매력이 있잖아요. 요즘에 네.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새로 상장하는 종목들의 기세가 워낙 세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에코프로 비행 같은 네. 경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옆으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소화의 과정들 그리고 조정 받은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약간 별개의 문제고요. 네네. 다른 기업들은 역시나 고평가에 대한 부분은 주로 저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2차 전지가 이렇게 막 탄력적으로 반등한다 이거는 조금 찾아보기 좀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게 과대낙폭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오늘 특히 이수화학 그룹들이 네. 이수 그룹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네네. 같은 전고체 네. 배터리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과대낙폭 이후에 지금 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튀어 오르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네. 이게 과거에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다시 재랠리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 약간은 횡보 구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을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일부터 지금 LS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전기차 부품, 뭐 친환경 사업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의 상승세가 좀 가파르고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모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LS 머티리얼죠? 네. LS는 약간 네. 조금 지금 왜 사실 그러시죠? 이게 LS 주가 흐름을 보면요. 네. LS 일렉트릭 한번 보시면 네. 이것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많이 받았는데 어. 과연 이게 에코프로 머티처럼 될 것이냐? 어. 이게 처음에 이거 예를 들게요. 두산 로보틱스 보면요. 네.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이거 얼마나 뺐습니까? 뺐다가 들어올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없이 바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LS는 또 이렇게 조정받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바로 간다라는 그런 확신에 차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 네. 이게 두산 로보틱스처럼 빠지는 구간에 손들 다 나가버리면 지금 보세요. 만약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때 시가가 59,000원이었는데 네. 32,000원까지 빠졌을 때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 중에 손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88,000원. 그렇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진짜로 계속 못 올라가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앞으로 주가의 상황 자체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신규 상장주가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좋으니까 그거에 무조건 따라가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청약 받아요, 말아요? 일단 아니, 청약은 청약은 해요? 해보시고 청약은 해요? 아니 청약 청약은 신청하고? 해보시고 네. 어차피 청약은 손해 볼 거 없어요. 아, 손해 볼 때도 있잖아요. 볼 근데 때도 요즘엔 있지만 좀 요즘 좋으니까? 분위기상 청약은 손해 볼 거 없으니까 청약을 일단 넣고 네. 하고 첫날에 이제 분위기 봐서 장초에 파시고. 팔고 뭐 눌리면 사던가 아니면은 나는 야수의 심장으로 용맹하게 간다. 근데 왜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처럼. 머뭇머뭇하시는 것 같죠? 이게 사실 뭐 이게 앞으로 지금 상장도 안 한 걸 가지고 간다 안 간다를 논하기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사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청약 신청은 해봐라. 네, 그래서 그거는 좋을 것 당일에 같아요. 눈치껏 네. 매수가에, 잘 알아서 잘 시초가에 대응하셔라. 네.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주호 멘토님의 전략 받아보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과 함께 관심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 짚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테마와 함께 종목들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간밤 미증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이렇게 기관은 지금 양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7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나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8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매도 전환한 모습이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물량 출에 보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테마 그리고 또 지고 있는 테마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트럭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이렇게 2차 전지 흐름 정말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고체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전고체라는 것은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1,100억 원대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조금 더 강한 투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있었던 삼성 M&A 이슈에서도 이 부분에서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고 지금 현재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요즘 주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요. 이 두산 협동 로봇이 전기차 공장에서 투입이 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 1대1로 영어 회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AI 로봇이 투입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된 이후로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체크할 이슈는요. 곧 출시될 갤럭시 S24에 멀티모달 AI 기능이 함께 들어가게 돼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멀티모달 AI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텍스트를 넘어서서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멀티모달 시장에 어제 뛰어든다라는 것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매년 35% 이상씩 커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 AI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운입니다. 해운 역시도 요즘 좀 꽤나 좋은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반면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락세에 보이고 있고요. MLCC 역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뜨고 있는 실시간으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종목 띄워주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8.32%대 올라가면서 9만 원 가까이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점은 11월 들어서 연기금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시웨이라는 종목이 지금 10%대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을 했죠. 이 반도체를 코팅을 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고 또 9%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강한 상승 탄력 나왔죠. 오늘 역시도 5%대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내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해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시작합니다.
네, 시장 상황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고체 배터리 쪽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테마 분석 잠시 후에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주호 멘토님 반도체 전문가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수익률로 검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신 소재 같은 2차 전지 종목도 담아주셨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HPSP 보이시죠? 2번 공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미 11%대의 수익률을 챙겨주셨었는데 오늘이죠. 어제 이제 두 번째 익절이 나왔습니다. 총 10.24%의 수익률 챙겨주셔서 두 번 공략하신 수익률을 합친다면 22%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신고가까지 뚫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여러 번 방송에서 강조를 해주셨었죠. 그리고 또 STX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어제, 그제 그리고 3거래 전에 계속해서 수익률을 챙겨주셨어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호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이주호 멘토님 축하드립니다. 네, 드디어 감사합니다. 반도체로 진짜 다 보여주시네요. 아니 이거 제가 네.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맞아요. 11월 달 내내 네. 말씀을 드렸고 뭐 이거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좀 약간 건방지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네.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에 맞게끔 잘 대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너무 반도체 외쳐주셨는데 네. 사실 그동안 시장 조정 받으면서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빛을 발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 종목씩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HPSP 네.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난주에도 얘기해 주셨죠. 네, 이거는 제가 종목. 지난주에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 이때 좀 눌렸을 때였어요. 그때 눌렸을 때인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얘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아직 상승 흐름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찍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그렇게 됐고요. 사실 이건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저번 주에 노랑톡방에서 네. HPSP 언제 가냐 그러고 저한테 뭐라 하시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 답답한 네, 근데 마음이시겠지만 아쉽네요. 네. 네, 근데 뭐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뭐 주가 자체가 막 많이 빠진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나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박스를 거의 4개월 정도 쳤단 말이에요. 네. 위아래로 흔들면서 박스를 만들다가 결국엔 지금 이렇게 세게 돌파가 나왔고 이 돌파 나온 계기는 뭐 긍정적인, 그러니까 내년에 수익에 대한 개선,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물론 HBM 관련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 로봇과 결국엔 로봇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네. 그러면 그 어쨌든 자율주행의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죠. 네. 로봇 AI 반도체 들어가죠. 그쵸.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직접 수혜주. 이렇게 좀 돼서 지금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익절 처리를 해서 수익률을 10% 네. 넘게 또 챙겨갔는데 두 번이나 공략을 해주셨잖아요. 네. 보시기에 여기에서 이제 또 얼마나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이제 네. 제가 타점을 항상 말씀드리면 네. 우리 타점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네. 신고가 돌파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면 이 HPSP는 이제 사상 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예요. 네, 그냥 네. 그냥 단순한 52주가 아니라 네. 상장 역사적 이래 신고가. 그냥 신고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왜냐면 아. 여기서 위로 그동안 이 매수했던 가격대가 이 위로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이제 또 팔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더 가냐 안 가냐의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물론 이제 그 고점에서 많이 눌렸다가 신고가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인 경우에 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여기서 산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거기서 사고 네. 싶어요. 왜냐면 신고가라고 그쵸. 하면은 진짜 더 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그리고 때문에. 사실 보시면 네. 지금 외국인들은 더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다 팔았거든요. 네. 지금 이번 주에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더 사고 있어서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걸 따라가시는 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 한번 눌렸을 때 네. 그때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PSP는 제가 여러 번 공략한 만큼 네. 또 타점 보이면 저는 또 공략할 눌렸을 거예요. 때 또 주실 거군요? 또 살 거라서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파헤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네, 찍으시고 노란톡방 오시면 되겠고, 지금 사실 수급 자체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봐봐요. 지금 이번 주 3일 동안 이거 얼마를 샀냐면 거의 10억 넘게 샀거든요. 네, 이거 엄청 많이 샀어요. 엄청. 그러니까 이게 탑승하고 싶다. 네, 지금 뭐 네. 어마무시 10억이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 많이 샀거든요. 네. 조 단위로 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죠. 항상 고점에서 살 때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HPSP가 이번 주만 해도 지금 몇 프로가 올랐냐면요, 거의 20% 넘게 올랐단 네. 말이에요. 그럼 20%가 오른 상태에서 개인 투자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딱 5%만 조정 나도 손들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나는 그래서 외국인과 한마음 한뜻으로 외국인과 함께 가겠다 하시는 분들 사시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지만 외국인이고 싶네요. 또 네. 이제는. 말리진 네. 않겠지만 여기서 조금 조정 나왔을 때 흔들리실 분이라면은 차라리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추가적인 전략은 또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공략도 준비돼 있죠? 여러분들 네. 너무 위험한 종목 준비하지 마시고 공략하지 마시고 오늘 준비된 공략주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그 종목으로 공략하시면 더 좋겠네요. HPSP 수익 너무 잘 챙겨 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뭐 STX도 2번 공략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말 시장이 핫했던 트렌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것도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뭐 네. 온 디바이스 AI 관련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종목도 리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 네. 결국에는 그 AI 반도체와 파생된 거거든요. 맞아요. 온 디바이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있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지금 내년에 만들어질 그 삼성 갤럭시가 네. 거기에 이제 이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네. AI가 탑재된다라는 건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 지금 스마트폰이라던가 이게 차량용 반도체에도 해당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올라갔던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 온 디바이스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온 디바이스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그러면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용을 하는 중인데, AI가 그냥 온 디바이스 AI로 기기 자체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 클라우드 AI 쪽은 오히려 좀 성장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아닌가.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서 뭔가 처리를 했다면 네. 이제 이거를 AI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AI가 이제 찾겠죠. 원격으로 통신을 해서 무선 통신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근데 될 어쨌든 거라서. 그런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네, 없는 구조다.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클라우드는 가져와서,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차에 앉아서 나 집에 데려다주고 하면은 차가 이제 알아서 가는 가잖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무선 통신을 해가지고 서버에다가 접근해가지고 받아와야지 그 서버에 있는 모든 방대한 양을 이 온 디바이스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이 음성 인식이라던가, 네네.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어떤 뭐 그런 건강 상태, 뭐 예를 들면 체온이 높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AI가 인지를 해갖고 그거에 맞게끔 뭔가 알림을 주는 그런 부분적으로 그런 거기 일단은 때문에 기기로 들어올 것이다. 이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움직인 거예요. 특히나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던 거고요. 잘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네, 수익 내고 잘 나오셨고요. 그래서 수익률 13%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I, 온 디바이스까지 좀 생각을 해서 상승한 종목 수익률 잘 챙겨주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짧게만 좀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네.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조짐을 보였거든요. 네. 이미 조짐을 보인 상태에서 이 간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16만 원대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16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고,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봐보세요. 상승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옆으로 횡보하다가 가잖아요. 횡보하다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 나오잖아요. 이런 네. 식이에요. 그러니까 타점 자체가 제가 눈에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네. 상승 나올 때 따라가지 말고 나왔다가 눌리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때 네. 그때 이제 횡보하면서 다음
슈팅을 노리는 그 전 그러니까, 타이밍에 잡아야 돼. 네, 이거 진짜 노려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수익 내는 종목들이 다 타점이 비슷해요. 맞아요. HPSP도 그렇고 레인보우도 그렇고요. 오픈 엣지도 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눌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등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럴 때 잡아 먹어야 되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못 잡으신 분들 위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횡보하는 자리에서 아주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 보시는 차트를 저는 이제는 눈이 익어서 좀 알 것 같은데 항상 그 부분이 저는 확신이 좀 없었거든요. 이미 고점이 아닌가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매번 드렸었는데 저의 의심과는 상관없이 종목들은 너무 수익을 잘 내줬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 지금 수익 너무 잘 내주고 계시는데 반도체 쪽에서의 수익률을 기다리신다면 이주호 멘토님 꼭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전기전자를 전공하셔서 스스로 이 업계에 계시다가 전문가로 전역을 하신 분입니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수익률 너무 좋았고요. 우리 테마를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공략주로 좀 넘어가 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공략주도 그럼 반도체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네. 요즘 좀 대세의 흐름에 맞는 과대낙 폭주 중에 하나를 골라왔어요. 과대 낙폭주 지난주에도 네. 좀 관심 있게 네.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대 낙폭도 여러 테마가 있잖아요. 뭐 게임도 있고 뭐 웹툰도 있었고 2차 전지도 사실 과대 낙폭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어떤 테마일까요? 오늘은 그보다 더 심하게 빠졌던 애들 좋습니다. 중에 과대 낙폭 하나를 좋아요. 가져왔고요.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MBT도 수익 냈을 때 네. 과대낙 폭주 말씀을 네, 드렸죠.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영화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영화 콘텐츠. 네. 영화 근데 사실 요즘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 황정민 씨의 미친 연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네.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네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271만입니다. 그러니까 관객 수가. 네, 관객 수가. 근데 범죄도시보다 빨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아마 1000만을 달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핫한 영화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올해 사실 범죄도시 말고 크게 흥행하고 성공한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 너무나 지금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제가 뭐 이거는 비유를 여러 번 드렸는데 네. 원래 1등 하던 학생이 1등 하면은 감흥이 없어요. 맞아요. 꼴찌 하던 학생이 갑자기 막 1등 근처 현수막 가면 플랜카드 가면은 붙이죠, 진짜 이제. 막 네. 선생님도 좋아하고 네. 부모님들은 진짜 시골에는 현수막 걸어버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화 쪽 산업 자체가 너무 안 좋았고 수익성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영화가 1000만 달성하고 한국 영화가 좀 흥행을 한다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영화 보러 갈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한 수요. 그럼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 그럼 4분기 실적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올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죠. 그때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미 주가가 지금 선반영돼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1000만은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불이 지펴져가지고 지금 연말에 대작 영화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순신 장군님 영화 세 번째 편 네? 노량 죽음의 바다. 오. 요거는 이제 그 김윤석 씨가 마지막 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요? 이게 네네. 그 우리나라 그 아시죠? 그 최민식 씨가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봤어요. 명량이 네. 1700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지금 1000만 영화 중에 1등이에요. 오. 그게 3편이에요 이제. 오. 2편은 살짝 좀 부진했는데 네. 요게 김윤석 씨가 또 원래 워낙 연기파 배우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요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올해 지금 만약에 마지막에 1000만 영화 만약에 두 편이 나오면 영화 쪽 진짜로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 그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인데 저도 주말에 또 서울의 봄 볼 수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객들 사이에서 올해 진짜 영화 봤던 게 저도 범죄도시 3 그다음에 밀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 번째 보는 영화가 네. 서울의 봄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과연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후반기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차트를 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종목명을 일단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아, 네, 왜냐면
일단 오늘 종목을 숨기고 네. 확실하게 노란톡방 오신 분들에게만 딱 드리자. 근데 종목명을 사실 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아실 거예요. 과대 그리고 뭐, 낙폭이라고 하니까 예. 사실 얼마나 빠졌는지 그게 좀 힌트를 좀 궁금하긴 드리자면 하거든요. 네. 이 종목이 정말 뒤통수를 여러 번 쳤던 종목입니다. 왜요? 왜냐면 어. TV 경제방송에 하도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래요? 예, 이거 간다 맨날 그랬는데 맨날 빠졌거든요. 왜 그랬지?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이거 빠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면 이게 주가가 거의 6만 원, 7만 원부터 지금 네. 만 원대거든요. 네. 진짜 많이 빠졌어요. 많이 어. 빠졌고 진짜 많이 빠진 만큼 이제는 이제 간다. 갈 수 있다. 뭐 차트 네. 보여주시는데 최고가가 85,900원이었었네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우하향을 해가지고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지. 근데 사실 이거 신기한 거는요. 네. 요번 달에 60% 올랐어요. 60% 올랐다고요, 네. 이번 달에. 10월 24일 저점을 찍고 많이 올랐어요. 1,510원의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16,750원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요. 네. 오늘도 지금 4%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대감인지 이것이 좀 선반영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그러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뭐 하실까요? 이거 리포트 증거사 리포트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목표가를 뭐 80% 상향 조정해서 막 25,000원 이상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30%? 80% 상향 조정. 80%? 네, 목표가를 네. 상향 조정해버리는 어.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저렇게 지금 바닥권 만들어주면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 왼쪽 전고점 부분이 보이실까요? 네. 저기를 돌파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위까지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 요게 요렇게 전고점은 정도, 19,300원이고요. 네, 저 정도까지는 네.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기 돌파가 나오면은 만약에 3만 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어. 그리고 여기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기가 그 메가박스랑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배급사가 이 영화 서울에 본 배급사가 플러스 M인데 여기 지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량 죽음의 바다 같은 경우는 배급사가 롯데엔터테인먼트예요. 근데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없습니다. 네. 주식 상장된 게. 어. 그럼 거기 지분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이 종목. 롯데쇼핑. 롯데쇼핑. 네, 롯데쇼핑. 오늘 근데 이 종목은 롯데쇼핑이 아니라서 네. 공개를 하는 거고. 아. 자, 그래서 힌트를 드린 거예요. 네. 노량 죽음의 바다는 관련주가 롯데쇼핑인데 그럼 이 서울의봄 그거는 뭐냐? 그럼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영화 콘텐츠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수혜를 기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기대한 타이밍도 많았었는데 주가가 사실 그걸 다 반영해주지 못했었죠. 이제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이 종목이 상승을 해줄지 이미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슈팅이 강력하게 나와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공략주 이렇게 만나봤는데 멘토님 지금 수익률이 너무 좋잖아요. 반도체 종목도 네. 잘 잡아주시고 2차 전지 종목도 잘 잡아주시고 단기 과대 낙폭 종목도 잘 잡아주시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섹터나 테마 아니면 오후장에 오늘은 좀 어떤 걸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투자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그 로봇주나 기타 뭐 그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네.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어제 장 마감 전에 로봇주들은 낙폭이 컸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이래 버리니까. 네. 근데 그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 제가 수익 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HPSP 이거 다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샀다가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도 좋았겠네요. 네, 그것도 좋고요. 근데 일단 저는 분할로 안 했고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팔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장대 항목 떴을 때 자꾸 따라가려고 추격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올라가려고 할 때 사야 됩니다. 올라가려고 할 때. 근데 그 타점을 못 잡으시니까 자꾸 맨날 꼭대기 사가지고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저와 함께 좀 잘 배워가시면서 잘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매일 이렇게 같은 멘토님들이랑 한다면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멘토님들 바꿔가면서 하니까 더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주호 멘토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고요. 팍스 브런치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